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우기는 사랑방입니다. 입춘이 지났습니다. 아직 춥지만 햇살 따뜻한 한낮엔 곳곳에서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나무에 연초록물이 오르고 겨우내 납작 엎드렸던 맹문동도 일어날 기미를 보이고요. 설이 지나면 곧 3월이니 새봄의 활기차고 화창한 기운이 몰려오겠죠. 들리기로는 병원년에 개띠와 토끼띠, 양띠의 운이 좋다니 모쪼록 세 가지 띠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리기를 고대합니다. 물론 다른 띠들의 운도 활짝 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600년에 발표된 햄릿의 내용은 2026년 한국의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합니다. 권력을 위해 형을 죽인 동생, 남편 무덤에 풀도 마르기 전에 시동생과 재혼한 아내, 아버지의 복수를 한다며 미친 척 연인을 버리는 남자, 애인에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그 애인 손에 아버지를 잃고 미쳐버린 여인, 조카의 복수가 두려워 다른 나라로 보내면서 그곳 왕에게 보는 즉시 처형해달라는 밀서를 쓴 삼촌. 햄릿은 그러나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불멸의 고전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2026년에 아우기는 사랑방에서 다시 소개하는 것도 작품 속 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죄다 번개처럼 머리를 내리치고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흔히 덴마크 왕자 햄릿의 우유부단함이 빚은 비극으로 알려져 있지만 들여다보면 사랑과 배신, 권력욕과 복수, 아부, 똑똑한 자의 자만 등 동서고금, 망고, 불변인 듯한 인간사의 요지경을 다룬 경구로 가득하고요. 줄거리야 다들 아실 테니 여기서는 그 표현과 묘사가 하도 절묘하고 적확해서 AI 시대라는 2026년에도 무릎을 치게 만드는 명대사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을 얻겠습니다. 햄릿 속 비극의 축은 두 집안입니다. 하나는 햄릿 쪽, 하나는 그가 사랑한 오피리아 쪽이죠. 햄릿 쪽 등장인물은 햄릿과 형을 독살하고 왕위에 오른 삼촌 클로디어스, 남편을 살해한 시동생과 재혼한 어머니 거트루드이고, 오피리아 쪽은 오피리아의 오빠 레어티스, 아버지이자 왕의 시종인 폴로니어스입니다.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고 양쪽의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잃습니다. 권력욕과 복수, 두려움의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던 것이죠. 처음 소개할 대사는 프랑스로 떠나는 레어티스가 동생인 오피리아에게 남기는 조언입니다. 여동생이 왕자와 사귄다는 것을 안 오빠는 동생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오피리아, 마음을 단단히 단속해야 해. 기분에 좌우되지 말고 정욕에 위험한 화살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정숙한 여인도 비껴가기 어려운 것이 세상의 험담이다. 봄의 새싹은 활짝 피어나기도 전에 벌레에게 먹히기 십상이고 아침 이슬처럼 싱싱한 청춘일수록 무서운 독사의 밥이 되는 법이야.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 그저 조심하는 게 상책이야. 물론 젊을 땐 유혹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저절로 유혹에 빠져들지만 말이다. 왕자와 너는 신분이 다르다며 조심할 것을 강조하는 오빠에게 오피리아가 하는 대답은 공손하지만 뼈가 있습니다. 오라버니의 충고 마음속 깊이 간직해 감시의 눈길로 삼을게요. 하지만 오라버니, 방탕한 사제들처럼 입으로는 험한 가시밭길을 천당 가는 길이라고 일러주고 정작 자신은 활락의 꽃밭을 거닐듯이 하면 안 돼요. 요약하면 알겠는데 너나 잘하세요 인 거죠. 두 번째는
아버지 폴로니어스가 아들 레오티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명심하거라.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고 엉뚱한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지 말아라. 잡스러운 친구를 사귀지 말고 진실한 친구는 놓치지 말아라. 싸움판에 끼어들지 말되 일단 끼어들었으면 철저히 해치워라. 다시는 너를 얕보지 못하도록.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말은 삼가고 판단은 신중히 해라. 옷맵시를 내되 눈에 띄지 않게 해라. 옷은 인격을 나타내니까. 돈은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말아라. 돈을 빌려주면 돈도 친구도 잃고 꾸면 절약하는 마음이 무뎌진다. 폴로니어스의 당부는 세상 모든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대신하는 듯합니다. 폴로니어스는 또 오피리아가 왕자님은 자기 말이 진실임을 거듭 맹세했어요 라고 하자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게 바로 덫이 아니고 무엇이겠니? 얘야, 맹세란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다가 금세 사라지는 거야. 나이 든 사람들은 압니다. 세상 모든 맹세는 안개처럼 금세 사라진다는 것을요.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런 부모의 조언을 자식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이지만요. 세 번째는 그 유명한 햄릿의 독백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맞고도 죽은 듯 참아야 하는가? 아니면 성난 파도처럼 밀려드는 재앙과 싸워 물리쳐야 하는가? 죽는 건 그저 잠자는 것일 뿐 잠들면 마음과 육신에 따라붙는 무수한 고통은 사라지지. 그런데 잠들면 꿈도 꾸겠지. 아, 그게 문제로다. 이 세상의 고민에서 벗어나 죽음 속에 잠든 때 어떤 악몽이 나타날지 생각하면 망설이지 않을 수 없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폭군의 횡포와 권력자의 오만, 교만 방자한 관리들, 소인배가 덕망 있는 사람을 모욕하는 이 비극을 참겠는가? 칼 한 자루면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끝장낼 수 있는데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 현재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구나. 결국 분별심이 우리를 겁쟁이로 만드는구나. 널리 알려진 것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지만 이 대사의 핵심은 분별심이 우리를 겁쟁이로 만든다는 마지막 대목인 듯합니다. 저지르고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폭군의 횡포와 오만 방자한 관리를 참고 소인배가 덕망 있는 사람을 모욕하는 비극을 참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햄릿과 다른 없다 싶습니다. 네 번째는 아부의 정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왕의 조카인 햄릿을 제거하려고 로즌 크렌치에게 햄릿과 함께 영국으로 가라고 하자 로즌 크렌치가 그러겠다고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잘것없는 우리들의 생명도 일단 위험에 처하면 전력을 다합니다. 하물며 이 나라 백성의 생명이 걸린 국왕의 안녕에는 더욱 조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폐하의 불행은 옥체 한 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높은 산봉우리에 꽂힌 거대한 수레바퀴 같아서 그 굵은 바퀴살 하나하나에 수많은 부속물이 붙어 있습니다. 만일 그 수레바퀴가 산봉우리에서 굴러 떨어지면 부속물은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집니다. 폐하의 탄식은 곧 만백성의 신음이죠. 이쯤 되면 햄릿이 구름을 보며 낙타 같다고 하자 그렇다고 했다가 족제비와 고래 같다고 하자 그렇다고 맞장구 치는 폴로니어스의 아부는 아부 측에도 못 든다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왕은 높은 산봉우리에 꽂힌 거대한 수레바퀴 같아서 그 굵은 바퀴살 하나에 수많은 부속물이 붙어 있다는 대목을 보면서 저는 얽히고 설킨 2026년 한국 정치계가 떠올라 쓴 웃음만 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왕이
폴로니어스의 사망으로 귀국한 레어티스에게 아버지를 살해한 햄릿에게 복수하라고 부추기면서 하는 말입니다. 일단 마음 먹은 것은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해. 조금 지나면 하고픈 마음도 해야 한다는 결심 자체도 변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또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약해지고 흔들리기 때문이지.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햄릿이 돌아오는데 자네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야. 자식된 자의 도리를 진정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으니 말이야.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적을 없애려는 교활함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6번째는 묘지에 간 햄릿이 해골을 보며 내뱉는 대사입니다. 이번 것은 변호사의 해골일지도 모르겠네. 온갖 궤변과 술책, 소송과 판례는 모두 어디로 갔는가. 무식한 작자에게 골통을 얻어맞으면서도 폭행죄로 소송을 걸겠다는 말조차 못하는군. 이 녀석은 부동산업자였는지도 모르겠군. 땅 투기니 담보증서니 토지 양도 소송이니 하면서 온갖 술수를 부리고 다녔겠지. 하지만 그 결과 뭐가 남았는가. 머리통 속에 이렇게 지능만 가득 차 있는 걸. 400여 년 전에도 변호사나 부동산업자는 궤변과 술책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7번째는 영국으로 가다가 해적을 만나 되돌아온 햄릿에게 레어티스와 결투하라고 부추긴 오즈릭이 돌아가자 햄릿이 하는 말입니다. 어미 젖을 빨기도 전에 젖가슴에 인사부터 올렸을 놈이야. 하기야 요즘 세상에 저런 놈이 한둘인가? 쇠퇴의 파도타기를 하면서 뻔지르르한 사교술과 고풍 같은 미사욕으로 사려 깊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놈들이 수두룩하지.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햄릿의 비극은 망설임에서 비롯됐다고 하지만 실은 매사의 냉소적인 자만심도 한 몫을 한 듯합니다. 폴로니어스나 로즌크랜츠, 오즈릭 같은 신하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친구 호레이쇼가 레어티스와의 결투를 말리는데도 괜찮다고 자기는 계속 연습했다고 큰 소리 쳤죠. 그 결투가 어떻게든 자신을 없애려는 술책인 걸 모른 채 단순한 결투라고 생각했고요. 그 결과 죽음에 내몰렸죠. 햄릿은 400년 전 영국판 사랑과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화해라고는 없이 파국으로 치닫는 드라마죠. 비극의 가장 큰 원인은 삼촌과 어머니의 탐욕이지만 그것 외에 햄릿의 우유부단함과 망설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연인과 친구, 신하 등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오만과 자만도 한몫하고요. 2026년에 다시 읽는 햄릿은 이렇게 젊었을 땐 잘 몰랐던 인간 비극의 원초적 원인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고전의 힘이죠. 지금까지 2026년에 다시 읽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